이 T-34와 M4 셔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수님, 네. 우리가 이 통한의 6.25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전차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6.25 전쟁 발발 직후에 북한군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T-34 8호를 끌고 오면서 우리 국군은 사실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네. 이게 북한이 총 242대 T-34를 주요 축선으로 이제 끌고 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기가 나타난 거예요. 저게 뭘까라는 얘기. 그렇죠. 게다가 국군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고요. 이걸 막을 만한 수단 자체가 불비했습니다. 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T-34가 밸런스가 좋은 전차잖아요. 기동성도 최고 속이 한 50km 넘을 정도였거든요. 왜 서울을 점령하는데 3일이나 걸렸을까요? 네, 거기에는 북한군 전차 운용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일단 북한군 같은 경우는 105 땅크 여단이라고 땅크 여단이었죠. 예, 전차 여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연대별로 각 사단에 이제 배속시켰습니다. 아. 그 말은 뭐냐면 전차를 집중적으로 대량으로 운용하기보다는 보병의 지원 형태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한반도의 지형적인 특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걸 여쭤보고 특히 싶었어요.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동두천, 포천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이제 3번 축선, 43번 축선 같은 경우 보면은 기동로가 뭐 이렇게 평원 같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횡대로 쭉 펼쳐가지고 네. 대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솔길 하나 나 있죠. 그냥 이런 그런 길에서 네. 사실상 네. 전차도 보병과 함께 가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군요. 당연히 이런 전술을 개발했을 것 같고 북한군 전차 운영이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는 게 뭐냐면 중간에 교통 혼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데 들어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뭐 돌아가기도 하고요. 네. 너무 빨리 튀어나갔다가 보병 뭐 기다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마찰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이 네. 전차는 네. 실제로 6.25 전쟁에서 네. 싸웠던 전차입니다. 우리가 노획한 거죠. 네, 우리가 격파시켜서 아. 노획한 전차인데 아. 국내에 유일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아, 국내 유일. T-34 전차는 6.25 당시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 아군이 노획한 유일한 탱크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자서전을 보면 원래 이걸 노획을 한 다음에 대구에서 전시를 하다가 그리고 여의도에서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육사 교정에 전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보니까 곳곳에 사실 격파의 흔적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사실 이 궤도에 보시면 이게 원 궤도인데 여기에 이렇게 임시 병편으로 이걸 대놨어요. 뭐 완전 확연히 다르죠. 이건 좀 양반이에요. 뒤에 더 뒤에 심하잖아요. 한번 지금. 보시죠. 네. 여기에는 여기 이쪽으로 와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공사장에서 쓰는 뭐 밑에 슬레이트 같은 거 네.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전투 중에 격파시켜서 궤도가 끊어진 상태였죠. 그걸 가져와서 복원할 때 이걸 이제 용접을 시켰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T-34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조종수가 보통 이제 포탑으로 다 들어가거나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 T-34는 정면에 조종수 출입구가 있어요. 이게 방어에 굉장히 불리했어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독일군이나 예전에 나중에 싸웠던 이스라엘군이나 6.25 전쟁 때 싸웠던 미군들도 어떻게 했냐, 북한군 조종수가 저거 열기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조종수가 가끔 열거든요. 거기다 쏙 집어넣다. 이게 이거는 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T-34 봤으니까 6.25에서 맞짱 떴던 우리 셔먼 한번 봐야 되겠다. 사실 셔먼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셔먼 앞에 왔는데요. 네. 우리가 사실 6.25 전쟁 나고 나서 진짜 속절없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립니다. 그렇죠. 물론 그 중간에 미군이 이제 채피 경전차를 투입을 했어요. 네, 일본에 있었으니까 예. 어떻게든 될것 어떻게 같죠. 가장 빨리 올 수 있었습니까? 네, 없는 거라도. 그런데 네. T-34한테 역부족이었습니다. 안 되죠. 네. 75mm짜리 포를 달고 있어도 네. 경전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 있었고, 이 낙동강 방어선이 있을 즈음부터 이 EGAC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퍼싱도 오게 되고 이렇게 되죠. 사실 EGAC 먼저 온 건 아니고 한 8월 4일 시점부터 5개 전차 대대가 오는데 예. 그 대대에 이제 펄싱하고 네. 셔먼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6.25 전쟁에서 이 둘이 맞붙었습니다. 네. 그 전투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깔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두 전차는 서로가 서로를 부술 수 있다. 그렇죠. 용호 상박이다. 쉽게 말해서 먼저 보고 쏘는 쪽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차전 할 때 네. 먼저 보고
사거리 내로 최대한 빨리 접근해서 먼저 쏘고 먼저 파괴하는 쪽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셔먼 같은 경우는 관측 장비가 더 뛰어나고 훨씬 좋았어요. 예. 광학 장비가 훨씬 좋았거든요. 전차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또 뛰어났었고 그렇죠. 미군의 훈련 상태가 훨씬 더 뛰어나다 보니까 별로 진 적이 없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군 전차병의 습관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허약한 북군 보병부대하고 싸웠거든. 그러니까 뭘 쏴야 되겠어? 철갑탄을 안 쏘고 뭘 그렇지. 쏴요? 네. 고폭탄을 쐈다고. 맞습니다. 미군 전차를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전하! 다! 근데 얘가 철갑탄을 장전해야 되는데 고폭탄을 장전한 거야. 네. 발사! 다! 팽! 누구요? 뭐요? 이제 저기 있네. 얘 갈겨. 네. 철갑탄 맞고 이제 얻어 터지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유의미한 통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셔먼하고 T-34가 맞붙은 통계는 아닌데 네. 그만큼 미군의 훈련도가 높았다라는 걸 좀 보여준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초탄 명중률에 대한 통계입니다. 아, 초탄 명중률. 아, 네. 중요합니다. (300m) 이내에 미군은 84%, 북한은 50%. 1km 이상에서 미군은 16%, 북한은 빵. 분명히 이 셔먼이 승무원 주거성도 좋았고 네. 조작성도 좋았단 말이죠. 네네. 그에 비해서 T-34는 떨어졌었고 네네.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전투 피로도도 있었지 않을까? 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북한군이 음. 전차를 멀리까지 수송할 때는 열차로 수송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네. 트레일러로 수송해야 돼요. 네. 근데 북한군은 이걸 끌고 북한에서부터 부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거는 미 공군이 폭격이 있었고 철로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근데 사실 T-34의 장점은 그 작전 반경이잖아요. 300km 이상을 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근데 그걸 전혀 활용할 수가 없었죠. 이 전쟁에서는.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게 네. 6.25 전쟁 기간 중에 전차전이 119회가 있었어요. 어우, 119회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전차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독일의 전격전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운용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대나 중대 가다가 이렇게 오, 맞을 맞습니다. 맞춘 거지. 119회 중에서 한쪽이 5대 이상을 운용한 사례가 단 7회입니다. 아, 그게 현실이었고 오히려 근데 이 2차 대전 끝나고 사실 다들 뭐 전차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근데 오히려 6.25 전쟁에서 전차 쓰다 보니까 보병 지원용으로 이런 산악 지형에서 그다음에 방어선 뚫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걸 또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시 또 전차를 엄청나게 개발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이 새로운 전차, 신형 전차를 개발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싸웠던 다부동 전차. 다부동. 다부동 하면 치열한 고지전, 진지전을 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여기서 전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어. 특히 다부동 일대에서도 칠곡에서부터 신주막이라는 곳을 거쳐서 대구로 대구까지. 내려가는 그 아, 길이 예.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는 1사단과 함께 싸웠던 미 27년대에 전차 대대에서 또 한 개 중대를 보내줬어요. 아, 그래서 이 미 전차 중대가 주로 퍼싱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네. 북한군 T-34가 공격을 해옵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서 보병과 전차가 합동으로 아. 북한군 전차와 싸워가지고 이틀 동안 무려 13대의 T-34를 격파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북한군이 가동 가능했던 T-34가 여기서 거의 녹았다. 네. 전 그렇게 상당수가 보거든요. 여기서. 더군다나 여러분 네. 이게 있습니다. 서로 관통 피해를 입었을 때 사망률이거든요. 네. T-34는 관통이 됐을 때 승무원의 82%가 맞습니다. 사망해요. 네. 그런데 미군의 M26 퍼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망자가 50%가 안 됐어요. 맞아요. 네. 그만큼 구조 면에서도 좀 튼튼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퍼싱하고 비교하기는 안 되지. 네. 그래서 아까 그 전차전을 미군은 보울링 앨리 전투라고 아, 보울링.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 자, 근데 저는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잖아요.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6탄 돌격으로 막았단 말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작전을 했어야만 됐었고 그분들의 희생이 굉장히 숭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니면 결국은 이거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의 그런 네. 희생과 노력들이 다 모아져서 네. 결국 우리가 초반 전투에서 북한군이 원했던 완전히 우리 주력 선멸 안 당하고 네, 후위를 기약하면서 결국 전쟁을 계속 이끌어 나갔잖아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 어느 한 군데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네. 굉장히 여러 군데서 벌어졌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차, 통한의 전차입니다. 통한의 전차지만 이 전차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전차 수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6편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도 크게 한몫했다. 저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그 6.25 전쟁의 전차 운용을 보면서 한물 같다고 평가받았던 셔먼 전차. 셔먼. 무려 309대가 사용됐습니다. 퍼싱이나 패튼보다 더 많이 쓰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걸 놓고 봤을 때 무기 체계라는 게 그 체계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자체 스펙보다는 효과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운용성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육군 박물관에서 우리 심 교수님 모시고 굉장히 제가 뜻깊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 저는 되게 놀란 게 이 무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역시 샤를리구나. 아, 저는 우리 네. 심 교수님 깨알같이 요거 전사 연구해 오셔가지고 이 통계 자료 내시고 이렇게 교수는 안 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수색대장 수색 완료했습니다.